Rome before Christ, after Fellini.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무비 리뷰 시간인데요. 오늘 그 무비 리뷰를 해드릴 영화는 1969년 작품. 제목은 이제 사티리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사틸리콘이라고 해요. 사틸리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 이 감독이 이게 페데리코 페리니, 이탈리아의 그 유명한 감독이죠. 이 사람이 이제 감독을 했고, 또 그 69년에 앞서서 1968년에 그 이탈리아에서 사티리콘이라고 하는 영화. 왜냐하면 사티리콘이라고 하는 그 제목이 소설이거든요. 로마의 소설이기 때문에 이 사티리콘이라고 하는 로마의 소설을 기조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1968년에 개봉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공개되지는 펠리니 사트리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개됐기 때문에 원 제목은 이제 펠리니 사트리콘인데 그냥 사트리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영화. 이 영화의 제목을 이 영화는 어제 한 3분의 1 마지막 남은 3분의 1을 보고 3분의 2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요일인가 수요일 이쯤에 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다 봤습니다. 다 봤고, 이, 그, 영화에 대해서 그, 어떻게, 이, 무비 리뷰를 할까 조금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페데리코 펠리니라고 하면은, 좀, 그, 이, 퍼퓰라리티라고 하는 면에서 그 양분이 되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그냥 이제, 전문적으로 영화를 전문적으로 영화를 접하지 않는 사람, 그냥 그 취미로 영화를 본다든지 그냥 영화를 좋아한다 정도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존재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영화를 공부를 한다든지 뭐 어째 영화 업계에 뭐 종사를 한다든지 그 뭐 이렇게 그 잡지사에 근무를 하면서 무슨 영화 잡지를 발행하는 뭐 그런 잡지사에 근무를 하면서 뭐 그런 일을 하고 있다든지 조금이라도 그 영화를 취미 이상으로 그 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신 같은 존재죠. 영화의 신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 입장은 뭐냐면은 저는 그 영화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뭐 공부를 하거나 영화라고 하는 것이 제 직접적인 어떤 직업이라든지 뭐 캐리어라든지 그런 거에 연관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 영화를 좀 좋아했고 뭐 오랫동안 그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한 중간자적인 이 존재라고 할 수 있고 뭐 그게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영화를 좋아한다 정도의 사람들의 비해서는 페리니에 대해서 좀 아는 편이고 그러고 이제 그렇지 않는 사람들 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전혀 모른다는 건 아니지만 페리니 영화를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이게 두 번째 작품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이렇게 본 작품으로 치면 두 번째 작품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페리니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영화 무비 리뷰를 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조금 쉬운 면에 있어서는 이제 사티리콘이라고 하는 영화가 이게 페리니의 작품 중에서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은 영화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페리니의 대표작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보통 길이라든지 8과 2분의 1이라든지 또 유명한 영화가 있거든요. 봅시다. 칼리비아의 나이, 카빌리아의 밤이라고 하는 영화라든지 뭐 이렇게 다른 대표작들이 있어요. 펠리니라고 했을 때 나오는 예를 들어 5손가락에 드는 작품이다라고 했을 때 나오는 작품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사트리코는 저는 그런 식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트리콘을 보지 못하신 분이라든지 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는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보면서 제가 느낀 거라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항상 뭐 무비 리뷰의 어떤 주된 목적이 뭐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일단 펠리니라고 얘기를 하면은 너무너무 유명한 감독이죠. 하나의 어떤 극영화, 소위 말해서 이제 극영화의 어떤 신이다, 뭐 최고의 강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쪽의 이제 감독들 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윌리엄 와일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죠. 존 포드라든지 스티븐 스필버그라든지 마틴 스콜세지라든지 소위 말해서 이제 극영화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유명한 감독, 뭐 신적인 감독, 뭐 거장이라고 하면 뭐 이제 그런 미국 쪽에 많은 감독들이 있고 페리니는 그런 이제 물론 뭐 극영화를 만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페리니 특징은 이제 극영화를 잘 만드는 감독 이거는 아니에요. 극영화를 잘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거장이 됐거나 신적인 존재가 된 건 아니고 소위 말해서 이제 제가 이제 펠리니를 표현하자면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은 이 철저하게 이제 이 영화라고 하는 거를 하나의 이제 예술적 창작 방법의 하나. 그러니까 어떻게 뭐 페리니가 영화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 사람이 어떤 심리가 어땠느냐, 뭐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영화를 보다 보면 느끼는 거죠. 그거는 철저하게 이제 페리니가 만드는 영화는 전혀 틀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페리니가 만드는 영화는 여타 어떤 예술 작품 이렇게 베토벤이 뭐 예를 들어서 교향곡을 만들었다라든지 고호가 그림을 그렸다,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드라큘라가 뭐 그림을 그렸다. 그리고 뭐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 예를 들어서 도스토옙스키가 이제 뭐 죄와벌을 썼다. 그러한 창작 의도라든지 표현 욕구라든지 그리고 나오는 어떤 작품 자체로 봐서도 이제 전혀 이제 차이를 줄 수 없을 정도의 이제 영화를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영화라고 하는 거를 만들 때라든지 영화라고 하는 이제 매체 예술 매체가 가지는
그 어떤 특징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영화라고 하는 것을 순수 예술로 볼 것인가 아니면 대중 예술로 볼 것인가 이런 그 논란 이런 건 있거든요. 논란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이 창작자 예를 들어서 감독들조차도 그런 예를 들어서 딜레마를 벗어날 수가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영화를 만들었다. 뭐 미국적인 영화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그 하나의 그 중간성사가 있다. 그러니까 대중예술을 약간 예술의 순수 예술의 어떤 경지로 많이 끌어올렸구나. 그런 공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페리니는 뭐냐면 영화 자체를 예술 작품으로 뭐 승화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페리니가 만든 영화는 하나의 예술 작품이라고 보시면 된다. 하나의 예술 작품이다. 뭐 대중 뭐 그런 건 없다. 펠리니는 영화의 필름이라든지 촬영이라든지 모든 것을 하나의 예술의 표현 양식으로 생각을 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표현주의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이제 그 펠리니가 그 영향을 끼친 거는 그런 면이죠. 이후에 많은 각들에게 이제 영향을 끼쳤는데 그런 거는 이제 스토리를 어떤 식으로 전개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그 영화의 테크닉, 스토리를 풀어나가는 테크닉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필름을 이용해서 사람을 어떻게 배출시키고 디자인, 색감, 음악 이런 것들을 그 이용을 해서 총체적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영화의 영상을 이제 그 표현을 할 것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쉽게 얘기를 하자면 스티븐 스필버그 같은 감독은 절대로 펠리니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 스필버그 같이 굉장히 좋은 이제 스토리텔러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본받은 감독들은 윌리엄 와일러인지 존 포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스티븐 스필버그의 천재성이라고 하는 건 스토리텔링에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거는 내가 못 봤어요. 그런 것을 내가 지금 그 레퍼런스를 하는 건 아니고요. 어디서 봤다는 거. 지금 생각이 났는데 예를 들어서 펠리니한테 영향을 받았다 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좋은 어떤 예라고 하는 건 뮤직비디오라고 생각합니다.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라고 하는 게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그 음악과 어떤 영상이라고 하는 걸 조화를 시켜서 멋있는 어떤 그런 걸 보여줄 것인가 이런 거잖아요. 그 중에 이제 스토리가 가미되어 있는 어떤 뮤직비디오 있겠지만은 그런 것을 이제 그 영화처럼 풀어나가는 건 아니죠. 색감이라든지 비주얼이라든지 뭐 스페셜 이펙트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무슨 동작이라든지 뭐 이렇게 무용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뮤직비디오를 만들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페리니를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아마 페리니를 많이 공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80년대 이제 뮤직비디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그 흥성을 했을 당시에 많은 그 뮤직비디오 감독들이 그 당시에는 어떤 레퍼런스가 없을 거 아닙니까? 뮤직비디오라고 하는 게 이제 새롭게 나온 장르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감독들 중에서 이제 페리니의 영향을 받은 그 뮤직비디오 감독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감독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모르겠어요. 그 펠리니의 영화를 그냥 영화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줬을 경우 그 조금 충격이라든지 도대체 뭐냐라든지 분노 이래서 그런 거 있거든요. 이제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을 제가 봤을 때 그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에 이제 분노 같은 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영화냐? 영화를 못 만들었거나 재미가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해 못했을 때 그 분노를 터뜨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분노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바보가 된 느낌이라든지 좀 이렇게 좀 혐오감이라든지 왜냐면 여러 가지 표현 양식이 있거든요. 페리니가만. 그래서 모르겠어요. 나 그런 사람에게 페리니를 추천을 해서 영화를 예를 들어서 뭐 라스트라다라든지 어떤 그런 그 좀 이렇게 펠리니 클래식 이제 좀 이렇게 보통 관객들에게도 상당히 이제 퍼퓰러한 그런 영화 같은 경우에는 모를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8바 2분이나 이제 사트리콘 이런 영화들을 이제 과연 이제 리커먼데이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좀 영화 감독이 돼볼까 영화 계에서 조금 그 활동을 해볼까 뭐든 좋아야지 뭐 조명이라든지 뭐 카메라라든지 이런 사람은 좀 펠리니를 꼭
영화를 좀 많이 보셔야 된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좀 안 될 것 같으면 포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펠리니 영화를 보고 좀 충격을 받으시라라고 하는 거죠. 좀 이렇게 붕뜬 마음에서 영화 그런 업계 됐을 때는 예쁜 그 여배우들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화려한 음악이라든지 그러니까 능력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펠리니 영화를 봤을 경우에는 그 어떤 이 능력의 차이, 이렇게 천재라고 하는 게 이제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태어나는 것이다. 그런 것만 있잖아요. 도스토옙스키가 이렇게 죄와벌을 썼다든지 까라모조프의 형제를 썼다든지 무슨 베토벤, 모차르트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10년, 20년 노력을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페리니를 보면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단연코 뛰어납니다. 모든 거지. 이 사람이 이렇게 수양을 쌓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야. 이 사람은 철저한 그 영화 예술가이기 때문에 태어났다고 보시면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천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 그 때문에 섣불리 영화 감독이 될까 이럴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다가 쌈마이 영화 만들고 이렇게 하다가 또 광역 실망시키고 이제 퇴진해버리는 몇 작품 만들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하기 전에 펠리니 영화를 좀 보시라. 좀 충격을 받으시라. 그리고 좀 배울 여지가 있고 그 정도 되겠다 나도 이렇게 있으면 하는 거고 봐서 좀 충격을 받고 이게 안 되겠구나 그러고 빨리 포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로 이제 펠리니가 천재라고 하는 얘기예요. 천재고 이제 그 가공할 만한 영상 표현을 보여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 컴퓨터 그래픽이라든지 그런 게 없었던 그 시대 아닙니까? 60년대 전성기였기 때문에 가공을 할 만한 그 영화적 표현 모든 것을 총동화 뭘 잘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펠리니가 만드는 영화는 음악이 좋다라든지 스필버그처럼 스토리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음악 모든 연기 조명 시나리오 이 사람은 시나리오 작가이기도 하거든요. 모든 면에서 이 보통 수준을 넘는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그 능력이라고 하는 영화 감독으로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영화를 조금 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추천을 해드릴 만한 그런 영화고 이제 펠린이랑 이제 저의 첫 만남은 뭐냐면은 이제 그 라스트라다는 그 길이죠 길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이기도 하고 잘된 극영화이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쉽죠 서커스 유랑극단의 이제 좀 인생 패배자처럼 사는 이제 앤서니 퀸 그리고 머리가 조금 모자지만 이게 천사 같은 어떤 가슴을 가진 이 배우가 이제 주리에타 이제 마지나인데 이 여자가 이제 페리니 아내예요. 페리니가 죽을 때까지 아내였어요. 첫 아내 부인이자 마지막 부인였던 그런 사람이고 이혼도 안 했고요. 이제 연기했죠. 좀 바보. 이 영화는 굉장히 많이 해줬어요. 우리나라 TV 방송에서. 그래서 우리 집에서 이제 어머니가 아버지인가 이제 자주 봤었는데 그걸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보기도 하고 이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길이라고 하는 영화는 전혀 모르는 영화는 아닌데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서 이렇게 보지를 못했고요. 처음부터 앉아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본 영화가 우연하게 그렇게 보게 되는데 그게 이제 8과 2분의 1이에요. 그걸 어떻게 보게 됐냐면 이제 예전에 위성방송이나 케이블 방송이죠. 우리나라 케이블 방송 90년대 중반 이 정도부터 이제 시작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BS NHK 위에 위성 방송이라고 해서 이제 BS1, BS2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BS랑 방송이 많이 이제 접하지 못했거든요. 그게 이제 없어졌나 지금 생각이 되는데 NHK가 이제 라운칭한 위성 방송으로서 이제 두 이제 브로드캐스팅 이제 컴퍼니라고 해요. 채널 이름이 이제 BS1, BS2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이제 그게 굉장히 좀 수준이 높았어요. 여러 가지로. 영화, 굉장히 좋은 영화도 보여주고, 이제 우리나라 NBA가 이렇게 크게 뜨고, 이렇게 지금 하는 것처럼 다 보여주기도 전에 그 당시에는 이제 NBA 파이널 이런 것도 이제 위성방송으로 보여주고 했었거든요. BS에서. 굉장히 그때 문화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는데, 그 당시에 이제 페리네 특집 이런 걸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했었으면은 당연히 봤었죠. 근데 그 당시가 제가 알기로는 한 90년대 후반 이쯤 됐었던 것 같은데
2000년대 전반인지 아직까지 이제 그 뭐 페리니 영화를 한번 봐봐야 되겠다, 뭐 유럽 영화를 한번 좀 파고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이렇게 그 전혀 이렇게 관심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우연히 이제 8과 2분의 1을 하길래 그냥 할 일도 없고 이렇게 해서 밤에 보기 시작했는데 빠져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보게 됐는데 이제 그때 충격을 받은 거죠. 야, 대단하구나 이 감독은 모든 면에서. 이 그래서 이제 그 하나를 보게 된 게 이제 그 페데리코 페리니 이제 8과 2분의 1인데, 이제 8과 2분의 1이 이제 페리니의 이제 표현주의자로서의 어떤 그 표현주의 영화, 페리니의 표현주의 작품들 중에서는 최고봉으로 치기 때문에 이제 잘못 선택한 이제 작품은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하나를 봐야 된다. 그러면 8과 2분의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봐서 페리니는 천재구나 이렇게 느꼈었으면 그건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8과 2분의 1이 가장 이제 훌륭한 작품을 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페리니는 이제 알았다. 어떤 감독인지 대단한 감독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도 또 계속해서 이제 볼 이 기회가 없었는데, 며칠 전에 이제 라스크루스에서 도서관에 갔을 때 이제 사트리콘 이게 있었거든요. 근데 사트리콘이라고 하는 영화는 영화가 좀 이렇게 판타지, 이렇게 역사물이기도 하지만 이제 판타지 영화였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무비를 하면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일 처음 그 영화를 좋아하게 된 동기가 이제 그 SF 영화거든요. 이제 SF라고 하는 장르 이제 판타지물 이런 것들 이제 포함이 되는데, 사트리콘이 그 판타지물로 취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좀 언급이 되기도 하거든요. SF 영화로, 사이언스 픽션 판타지 영화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알고 있었어요. 세트리콘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다라고 하는 건 알고 있었고, 이 페리니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라스크루세스 도서관에. 이제 라스크루세스 도서관에 세트리콘이 그 전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몇 개월 사이에도 이제 비치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화적인 그 수준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높은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조그만 도시의 시립 도서관, 거기에 이제 얼마든지 제가 이제 예전부터 이제 봐야 되겠다라든지 알고 있었다. 근데 이제 볼 기회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를 얼마든지 새롭게 비치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뽑아들게끔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게 됐습니다. 사트리콘이라고 하는 그 영화는 뭐를 기초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냐면, 이제 그 폼페이오스인가 뭐 봅시다. 이제 이 폼페이오스 페트리오니우스라고 하는 이제 로마 시대 그 1세기 그 로마의 이제 소설가가 쓴 이제 그 소설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라고 하고, 이 소설은 워낙 오래된 소설이기 때문에 그 이제 이 좀 소실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잘 연결이 되어 있지가 않다, 소설로서. 또 이제 이제 그런 의미도 있고 해서 이제 그 페리니의 사트리콘 이 영화를 이제 루즈 어댑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인터넷으로 많이 찾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뭐 그런 거는 많이 이제 이 로마의 사트리콘이라고 하는 소설을 이제 베이스로 했지만은 그 많은 어떤 그 새로운 부분을 그 주입을 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오리지널 스토리라든지 오리지널 뭐 이렇게 표현 양식이라든지 그런 식을 이제 많이 이제 가미해서 만들어진 그런 영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 로마의 그 고전 소설이라고 하는 거를 영화화한 작품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68년에 이 운이 나쁘게도 페리니의 이제 사트리콘에 앞서서 사트리콘 영화가 이제 공개되는 바람에 이제 페리니의 사트리콘이라고 공개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1969년이라고 하면은 벌써 이제 페리니가 그 입지를 완전히 다진 그런 시기 아닙니까? 69년이라고 하면 이제 60년대 후반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서서히 페리니의 명성이라고 하는 게 70년대 들면서 떨어지기 시작할 뭐 그럴 정도의 어떤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몰랐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프라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페니 파워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프라임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보셔야 됩니다. 이제 보셔야 되기 때문에 뭐 크게 저 말씀을 드리진 않겠고요. 이제 하나가 뭐냐면은, 이거는 이 대작이야, 대작.
그 하나 이렇게 뭐 B급 영화도 아니고 C급 영화도 아니고 그 A급 영화로 취급할 수 있는 영화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이 확실히 이 영화가 A급 영화라고 하는 거면 대단한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제작비를 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그 세트라든지 그 예를 들어서 그 로마의 어떤 배를 이제 이 배로 이제 그 유랑 떠나는 이게 주인공들이 나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배라고 하는 것도 이 옛날에 이렇게 로마의 갈리선이라고 하죠. 뭐 그런 거를 이제 그 기초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대강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뭐냐면 이 미술 디자인 감독이랑 펠리니가 이런 걸 만들어 이런 걸 이제 굉장히 그 이렇게 초현실 이게 하나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판타지 필름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설정은 로마로 되어 있지만 모든 표현 양식은 어떻게 보면은 판타지 필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배를 만들었다. 로마의 어떤 예전에 있었던 그 배를 기초로 해서 만든 게 아니라 완전히 그 UFO 그 상상 속에 넣을 만한 그런 배를 그려낸 다음에 그런 거를 정말로 실물대로 만들었어요. 3개. 그러니까 이럴 정도 그 뭐 얼렁뚱땅 뭐 미니추어 같은 걸 갖다 놓고 이렇게 무쓰고 뭐 그런 영화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막 세트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뭐 다 만들었어요. 경기장도 만들고 벽도 만들고 큰 이렇게 무슨 돌로 된 동상도 만들고 대단한 돈을 들였어요. 대단한 돈을. 그래서 어떤 돈을 들인 것이라든지 사람들이 총 동원된 것이라든지 그렇게 봤을 경우에는 하나의 그 50년대 60년대 뭐 크레오파트라든지 베어너 이런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의 스케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허리우드 영화에서 만드는 그 사극 이런 장르가 아니라 그런 것을 가장한 아트 필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펠리니의 그 당시에 어떤 파워라고 하는 게 대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이 프로듀서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들이는 사람이 뭐냐면 내가 얼마든지 돈을 줄 테니까 펠리니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느낌이 뭐냐면 내 느낌을 말씀드린 거예요. 뭐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내가 돈을 드릴 테니까 이 로마 그리고 이제 그 로마에 있어서 사티리콘을 그 기초로 한 네가 할 수 있는 대단한 아트 필름을 하나 만들어봐라. 내가 아무 얘기도 안 하겠다. 페리니 너 대단한 그 감독 아니냐. 그냥 무조건 그렇게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런 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표현을 한 것이. 그러니까 대단한 예술 영화라고 하는 거죠. 이 스토리 전개도 없고 하나의 그 난무예요. 난무고 내가 느낀 건 뭐냐면 펠리니가 어느 정도 거의 나는 어떤 느낌까지 들었냐면은 과학적인 그런 예를 들어서 원자 폭탄이 터지는 느낌 있죠. 그 예를 들어서 펠리니가 가지고 있었던 그 창작 의욕이라든지 그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원자 폭탄이 터질 듯이 터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가 없이 고민이라고 하는 부분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 펠리니가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 아, 이렇게 만들면 관객이 좀 싫어하지 않을까? 이렇게 만들면 프로듀서가 이게 좀 너무해라고 그런 반대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만들었을 경우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나를 미친놈이라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전혀 하지 않고 정말로 초연하게 또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모든 사람을 바보로 만들 정도로 프로듀서, 관객, 다른 감독들 모든 사람을 바보로 만들 정도로 모든 표현하고 싶은 것을 원자폭탄이 터지듯이 과학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이게 타협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권장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화를 그 전문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한다거나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좀 충격 또는 혼란 또는 분노 이런 것들을 오히려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뭐 섹스, 뭐 동성연애, 뭐 그 유아성욕,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스플래터, 뭐 피, 잔혹,
뭐 이렇게 이렇게 그 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옛날에 프리크스라는 영화 나온 것처럼 굉장히 많은 또 이렇게 그 몸이 불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그로테스크라고 하는 걸 또 만들어야 되겠다 페리니가. 그러면 총동원했어요. 뭐 그런 사람들은 어디서 그 로마 그에서 어떻게 그걸 다 구했는지 막 팔다리가 없는 사람 뭐 이렇게 그 난장이라고 소인증 걸린 사람 그 또 그 그리고 뭐 이렇게 정말 이렇게 비만 여자들 다 이렇게 옷을 벗겨서 이렇게 뭐 살이 떨리는 것을 다 보여준다는 뭐 이렇게 뭐 그로테스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름다움 뭐 이렇게 모든 걸 표현했다 그러는데 뭐 액션도 있어요. 액션 칼싸움하는 장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뭐 음악도 뭐 이렇게 음악가를 한 사람을 쓴 게 아니라 보면 네 사람을 써서 음악도 뭐 이렇게 일본 음악 뭐 그 중동 음악 불교 음악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페리니라고 하는 작가는 그 하나의 이 발산적인 그 발산적인 예술가 이렇게 수렴적인 예술가 있으면 또 발산적인 예술가 뭐 이런 게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제 수렴적인 예술가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그 내면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작은 것들을 이렇게 이 침투를 해서 그런 걸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조그만 주제를 이제 다루는가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하나의 이 페리니는 그 소위 말해서 그 지금 좀 생각이 난 게 뭐냐면 이제 악셀 론스가 차이니스 데모크라시에서 이제 표현을 하려고 했었던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이 화산이 분출하고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그랜디오스라 그러나 그랜디오스하고 그 좀 이 과대망상 약간만 이 펠리니가 이런 그 영화라고 하는 그 매체를 못 찾고 예술가가 안 됐었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과대망상 이 좀 정신병 그 분열증 뭐 이런 게 조금 이렇게 또 했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조금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영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한계가 없어요.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 야, 또 나오네.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보면 이 하나의 표현이라든지 어떤 상상력이라든지 이 없던 것을 창작하나 영상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생각하는 틀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영화를 굉장히 뭐 이렇게 TV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만 봤던 사람은 굉장히 좁은 틀을 가지고 있겠죠. 영화의 한 장르만 봤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다른 장르의 영화를 봤을 경우에 이해를 못 한다든지 뭐 그런 게 있을 거고 그리고 영화를 굉장히 많이 봤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약간 더 큰 틀이 있을 거고 그래서 전 세계에 많은 영화를 봤다라니까 더 큰 틀이 있을 거고 뭐 그 예를 들어서 아방가르드 영화냐 전혀 영화 뭐 이런 것까지 봤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좀 더 큰 틀이 있었겠죠. 영화라고 하는 거는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저런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표현 양식이 있구나. 이런 식의 어떤 그 스키마라고 얘기해야 되나?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가히 이제 이 한계를 도전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계를 도전. 그러니까 영화를 굉장히 많이 보고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에게마저도 충격과 공포를 줄 수 있는 어떤 표현 양식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면은 영화를 조금 좋아한다. 영화를 좀 이렇게 해볼까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이제 뭐 페리니의 어떤 표현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뭐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과감하게 투자한 그런 스펙터클 아트 필름이다라고 하는 거는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제 그 로마라고 하는 그 표현, 로마 시대가 어땠을까라고 하는 표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신선했어요. 왜냐하면은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보기 전에 펠리니가 로마에 대해서 만들어 이탈리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 로마 클레오파트라든지 매너라든지 로마의 사극이라고 얘기했을 때 미국 그 헐리우드에서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이탈리아 로마가 이탈리아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잘못된 그 어떤 그 지각을 가지고 있었던 퍼셉션이 페리니가 당당하게 자기 역사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헐리우드에서 만드는 그 로마라고 하는 거는 다른 나라에서 남이 나라의 역사를 이제 도용을 해가지고 오락부탁 불어서 만들었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레지티메이트, 이것이 더 레지티메이트한 어떤 그 로마에 대한 영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거 좀 우스운 어떤 인상도 받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저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 얘기가 아니라, 이제 로마라고 하는 게 어떤 그 사였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당시를 가지 않고서는. 그리고 이제 많은 그 소설이라든지 그 남아있다 하던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그 생각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즐겼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 허리우드 영화에서 만들어낸 이제 로마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 사람들이 로마 옷을 입고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만들어낸 이제 로마의 사회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틀려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로마의 사회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이 더 사실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또 없을지도 모르지만 어떤 우리가 그 영화를 통해서 봤었던 그 잘못된 그 역사관이라든지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삶이라든지 행동 방식이라든지 문화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공해 줄 수 있는 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제 로마라고 하는 사회는 그런 영화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스펙타클한 그런 그 정의로운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이 퇴폐와 그 탐욕과 그리고 애욕과 사랑과 그리고 이제 그 잔혹과 그런 이 끈적끈적한 그 우리의 상식, 우리의 현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사회를 그렸어요. 그러니까 판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로마 사람들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이 그 인간이 그 사자에게 먹히는 걸 보면서 즐겼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MMA 해서 그 때리고 싸우고 이제 피가 좀 나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람이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안 되겠다 싶으면은 이제 그만두게끔 하고요. 로마 사람들은 비슷한 거죠. 예를 들어 관객들이 모여서 돈을 내서 그 스타디움에 가서 어떤 스포츠를 관람을 하는데, 스포츠라고 하는 게 서로 진짜로 죽이고 글래디에이터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실로. 그리고 그 초기 이제 그 그리스도교 이 사람들이 이제 사자에게 먹히는 걸 보면서 이제 즐긴 사람. 그냥 그런 걸 보면서 누워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먹으면서 이렇게 봤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말로 이런 그 표현, 그러니까 로마의 사람들이 정말 이런 식으로 살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틀린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잘못 인식, 그 허리우드 영화 이런 것을 통해서 잘못된 인식, 잘못된 어떤 역사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고쳐줄 수 있는 굉장히 어떤 충격요법으로 이제 자기 할 수 있는 그런 영화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굉장히 좋았고 하나가. 그리고 그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 하나 내가 조금 그런 게 뭐냐면, 좀 이렇게 호모섹슈얼리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동성연애. 근데 이제 그 저는 동성연애자가 아니지만은 이제 저는 그 폴리티컬리 코렉트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좀 진짜로 이제 좀이 아니라 이제 굉장히 게이 프렌들리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동성연애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별로 이제 거부감 이런 게 없어요. 사실은 저는 뭐 이렇게 그 충분히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동성을 통해서 또 사랑을 느끼고 또 뭐 이렇게 깊은 관계를 뭐 이렇게 만들고자 하다면은, 그런 사람의 어떤 행복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행복은 당연히 아름다운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보통 이성 연애자들이 하는 그런 사랑들이 이제 아름다운 거, 이성 연애의 그 연애라고 하는 게 아름답고 동성 연애 연애가 아름답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도 이제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 버플로 제가 있을 때 좀 많았어요. 그 동성 연애 친구들. 근데 이제 저는 전혀 이제 거부감 이런 것도 없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좀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동성연애 이 부분은 이제 펠리니가 만든 건 아니고, 이 로마의 그 오리지널 소설 거기에서도 이제 그
나온다고 얘기를 그 위키피디아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성연애적인 주제라고 하는 거는 펠리니가 이렇게 만든 건 아닌데 그 굉장히 좀 이렇게 좀 과잉 동성연애적인 어떤 표현이라든지 그 이런 스토리 전개라든지 뭐 그런 게 좀 너무너무 과잉해요. 그래서 나는 과잉했기 때문에 그 좀 이렇게 거부감을 느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거부감을 느꼈다라고 하는 건 아닌데 왜냐면 나는 동성 연애자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강요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감정이입을 하기가 좀 힘든 장면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면 이성연애자의 어떤 남녀의 사랑 이런 것을 이렇게 그렸을 경우에는 내가 이성연애자이기 때문에 쉽게 감정이입이 되는데 동성연애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왔을 경우에는 이 그 상상 속에서는 그게 가능하죠. 그런데 쉽게 이제 감정이입이 되지 않는 부분이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도 좀 이렇게 좀 힘들었고 감정이입을 하는데 힘들었다라고 하는 게 조금 조금 마이너스가 됐다라고 하는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게 좀 하나고 그리고 이제 좀 재밌었던 건 뭐냐면은 여기서 페리니는 동성연애자 나는 워낙 여기서 동성연애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그 동성연애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을 잘했길래 나는 페리니 왜냐면 이성연애자가 이렇게 알 수는 없거든. 이성연애자가 동성연애자들의 세계라고 하는 걸 잘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의 어떤 세계나 정신관이나 정신문화라고 하는 걸 잘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연구하고 공부할 수는 있겠지만 워낙 그런 이 영화 속에서 잘 표현을 했길래 난 페리니가 동성연애자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혀 동성연애자는 아닌 것 같고 이제 그 주리에타 이제 마지나 그 길에서 이제 그 여배우 나온 그 여배우 이 여자 굉장히 긴 그 결혼 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그 애도 이제 그 하나 금방 죽었지만 낳았었고 이렇게 했길래 그 페리니가 이제 동성연애자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그 하나의 표현력이라든지 그 이 깊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에 대한 통찰이라고 하는 게 그 굉장히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인간에 대한 통찰이 없을 경우에는 굉장히 밋밋해져요. 그게 없어요. 그 한국에 많은 감독 그리고 에서 이제 좀 아니다 싶은 감독들의 가장 큰 문제 연출력이 없는 것도 있지만 인간에 대한 통찰력 이런 게 굉장히 없을 수도 없는 게 문제거든요. 얼마 전에 그 캐터필라 그게 깊이가 없어요. 통찰력이 없어요. 인간에 대한 일본 영화였는데 그런 것도 그랬고 이제 그 조금 인간에 대한 통찰력이 없는 감독 중에 하나 유명한 내가 그 픽업하는 한 사람은 이제 존 플랑켄하이머가 굉장히 이제 통찰력이 좀 이렇게 없는 감독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미국적이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그런데 그 통찰력이 있는 감독을 생각하고 펠리니는 그런 게 있었고 또 하나 뭐냐면은 나는 뭘 느꼈냐면은 이제 펠리니가 여기서 이제 표현하는 굉장히 많은 그 부분들이 나는 일본 영화미 일본의 어떤 가부키라든지 일본의 노라든지 그 일본 음악 이런 것도 좀 나오거든요. 일본의 어떤 연불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내가 봤었던 영화 중에서 이 영화랑 가장 흡사한 영화가 뭐냐면 콰이당이에요. 콰이당은 제가 이제 무비 리뷰에서도 한번 무비 리뷰를 해드렸는데 굉장히 비슷해요.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방식이라든지 그 영화를 이렇게 표현하는 양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래서 나는 펠리니가 일본 문화에 굉장히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그 일본 영화 일본의 표현주의적인 영화 그 쿠로사와 아키라 뭐 그런 영화 그 영화들 말고요. 그런 거 내가 못 봤기 때문에 이제 단언할 수는 없는데 내가 일본 문화에 대해서 조금 알고 이제 그 살까지의 느낌으로 좀 알거든요. 일본적이다라고 하는 어떤 표현 방식에 대해서 좀 제가 그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일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걸 느끼거든요. 이제 페랑이 이제 사투리콘을 봤을 경우에는 그런 걸 느꼈어요. 근데 이제 8과 2분의 1을 봤을 때는 전혀 그런 걸 못 느꼈거든요. 그 8과 2분의 1을 봤을 때는 이거는 그 전형적인 유럽 영화다 이렇게 느꼈는데 사투리콘을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아시아적인 표현 방식 이런 거는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표면적으로는 중근동, 인도 뭐 이런 식의 그 표현 양식을 이제 겉 보기에는 그런 식으로 좀 맞는 부분이 있지만은 나는 그거는 그
이 것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미묘한 어떤 커팅이라든지 뭐 이런 그 이 화면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부분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연기라든지 그 이런 걸 봤을 경우에는 이게 일본 문화의 그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색깔 만드는 것도 그렇고 어떤 게 나오면은 일본 정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일본의 그 전통적인 정원 이렇게 모래 깔고 거기에 이렇게 쫙 이렇게 모래 이제 돌 2개 정도 놓고 이렇게 그 돌로 이제 모양 같은 그 모래 위에 이제 이렇게 긁어서 이제 그 무늬 같은 걸 만들어 놓고요. 그런 게 나와요 여기에. 그런 걸 봤을 경우에는 이것이 절대로 일본 문화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근데 그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며 어떤 루트를 통해서 페렐리니가 그런 그 영향을 받았는지 이런 건 약간 더 제가 공부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조금 길어졌는데 그 점수는 사실 초반에 봤을 때는 그 대스펙타클 아트 필름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는 좀 이렇게 벅쳤어요 보기에. 모두 부분에 좀 과잉하고 그랜디오스하고 좀 이 편집 망상증적인 그런 부분이 있길래 이제 조금 좀 벅찼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후반에 갈수록 영화가 좀 괜찮아졌고요. 약간 몰입을 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다 보고 난 다음 이 그 전에 많은 부분을 다시 보고 싶게끔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보자마자 보는 것을 이제 끝내자마자 다시 한번 보게 되더라. 이 장면 또 보고 싶고 이 장면 또 보고 싶고 이것도 또 봤어요. 그 장면 여러 장면을. 그리고 또 보고 싶어요. 이 영화가.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이제 파워풀한 그 영화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직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도 이제 그 영화라고 하는 게 마음속에서 조금 이렇게 익어야 된다. 김치가 그 간 만들었을 때의 어떤 맛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익은 다음에 또 그 맛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지금은 한 85점 정도 주고 싶네요. 85점. 굉장히 잘 맞는 영화인데 그 아직 그 좀 헤매고 있어요. 저 마음속을 조금 헤매는 영화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85점에서 90점 사이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 영화는 그 마음속에서 충분히 이제 90점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봐요. 아직 이제 제가 이제 조금 페리니의 수준에 못 올라간 것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했기 때문에 제가 이 영화에 대해서는 성급하게 이해를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제 90점, 95점을 줬을 경우에는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현 시점에서는 이제 85점에서 90점 사이를 주고 싶고, 다른 하나건데 이 영화는 조만간에 이제 90점에서 95점 사이에 오를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추천해 줄 그런 영화의 한 작품으로 이제 되지 않을까 제 마음속에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무비는 이것을 마치고 이제 다음에 다시 또 만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